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며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관계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자존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일까요? 자존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점점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존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자존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주 혼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자존감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해집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도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하고 계속 신경 쓰게 되죠. 결국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엔 고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둘째, 자신을 자꾸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많아. 이런 비교는 자존감을 더 낮추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지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모든 면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습관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우리는 종종 큰 성과만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다면 내가 해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세요.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장점만 보며 자신을 비하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했구나. 이렇게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 갇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런 말에 상처받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성공, 명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면서 걱정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이 전하는 인생의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분들이 직접 깨달은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 이 5가지 교훈을 알면 인생을 훨씬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서럽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이 많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부족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이 되느냐,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느냐는 젊었을 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고 가족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시간들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자유롭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을 가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비를 걱정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이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돈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연금, 임대 수입, 투자 배당금 같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한꺼번에 큰 돈을 모아두더라도 계속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면 노후 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돈 다음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함만 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만 좋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작은 외출도 부담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외롭고 우울해지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병원비 부담과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몸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치매가 오거나 관절이 망가지거나 중풍이 오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부양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상처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믿을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오래가고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몇 명의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되는 친구도 있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지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몇 명이라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아보니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회생활도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가족이 남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사회와의 연결도 점점 약해지면서 의지할 사람은 가족뿐이 됩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챙겨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보다 친구나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기대보다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집착하면 왜 불행해질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를 매일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챙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될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얽매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각자의 공간과 삶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운 관계를 가질 때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결국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기대하거나 의존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만 부담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인생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걱정과 고민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문제에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결국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 직장,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했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다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줄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말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보니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지금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서러운 것이고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별것 아니었으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을 듣고 나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교훈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증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같은 질병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질병, 뇌졸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올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깁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치료받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졸중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몸의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길 수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더 심각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지라고 느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틀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컵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국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어지러움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하면 강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만큼이나 70대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라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과 턱까지 퍼지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 치료가 핵심이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질환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증상도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부으면서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왼쪽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을 통해 이런 통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턱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치통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운동을 하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쉬고 있는데도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팔, 턱 쪽으로 퍼지는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수분을 빼앗기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건조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신장, 신경, 혈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단순한 갈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혈당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 당뇨병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긁힘이나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가 늦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신경손상 혈관 문제, 심지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특히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본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나 손끝에서 저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과 손의 감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혈당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함께 70대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주 하던 일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에서 방향을 헷갈리거나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익숙한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은 후 몇 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해도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는 찾지 못하거나 냉장고에 휴대전화를 넣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고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지갑을 내가 가져갔지? 처럼 자신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익숙한 동네에서도 방향을 헷갈려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공원처럼 자주 가던 곳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시간 감각이 흐려져 요일이나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반복해서 묻거나 낮과 밤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착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꼭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조금만 넘어져도 큰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허리나 등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아지면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뼈가 압박 골절을 일으키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걷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병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엉덩이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엉덩이뼈 고관절과 골절되면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절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기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